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산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과 변동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초등교직 적성자 종합전형에 74명을 그대로 선발하고요. 지역인재 전형도 119명을 선발합니다. 나머지 이제 뭐 다문화, 국가보훈, 농어촌, 장애인, 저소득 해가지고 5개 영역에서 또 이렇게 적은 인원수를 선발하고요. 이 모든 전형이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가 60%, 2단계가 40%인데 여기 나와 있는 28.6%는 실제 반영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집단 면접을 봅니다. 3명이 집단 면접을 보는 25분 동안 집단 면접을 보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면접을 보는 교육대학교가 모든 교육대학교가 다 개별 면접을 보는데 부산교육대학교만 집단 면접을 본다는 이야기죠. 이 면접에 대한 사항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날짜는 11월 25일로 서울교육대학교와 그 다음에 이제 광주교육대학교, 그 다음에 대구교육대학교 지역인재 전형과 면접 일자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서류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요. 평가 항목은 공동체 리더십 역량, 다문화 글로벌 역량, 공감 정서 조절 역량, 자기 관리 역량. 그리고 이제 핵심 역량의 평가 내용을 보면은요. 목표 지향성부터 쭉 읽어봐도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부산교육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은요. 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 대한 대학 내의 평가 준거에 따라서 정성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교과 부분을 일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가 영역에. 자,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봤을 때도 부산교육대학교는 결과표를 보게 되면은 다른 교육대학교에 비해서는 내신 성적이 조금은 적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교육대학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다문화 글로벌 역량이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평가 중에서요. 평가 항목 중에서 4분의 1이 다문화 글로벌 역량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기록부에 다문화 관련 활동이나 글로벌 관련 활동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부산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다른 영역 부문에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이 다문화 글로벌 역량의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학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4분의 1이라는 부분이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교육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다문화 글로벌 역량에 대한 활동도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지금은 없지만 3학년 때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다문화 글로벌 관련 독서를 읽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기록을 할 수 있다라든가, 또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금 다문화 글로벌 관련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과제로 내주시고 그거를 기록할 수 있게 한다면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은요. 자, 이 한 조당 25분이고 3인이 면접을 보게 되고요. 다재다 면접이죠. 평가 항목은 의사소통 역량, 교직 인성만 전문성, 창의 융합형,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에 빨간 글씨가 있죠. 면접에서 예비 초등교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 전형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교육대학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면접에서 과락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르지 않는 학생들은 미달이라 할지라도 불합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산교육대학교는 면접의 변별력이 또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세 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이 세 개의 문항은 제시문, 짧은 제시문이죠. 물론 짧은 제시문에 대한 것인데 이 또한 세 개의 문항을 다 본인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한 문항씩 볼 수 있습니다. 3명의 학생이 들어가서 1번 학생은 A문항을, 2번 학생은 B문항을, 3번 학생은 C문항을 볼 수 있고요. 1번 학생이 A문항을 읽고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 2번 학생과 3번 학생이 발표를 하고요. 2번 학생이 B번 문항을 읽고 발표한 것을 듣고 3번 학생과 1번 학생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 학생이 C번 문항을 읽고 발표하고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발표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평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문항만 가지고 하게 된다면 1번 학생이 답변한 것 내용을 듣고 2번 학생이 또 그 내용을 피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3번 학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면접의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발표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1번 학생은 다 할 수 있지만 3번 학생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학생이 한 얘기를 참고해서 더 우수한 답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부분은 면접의 능력이 좀 우수한 학생이래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25분 동안 면접을 보는데 3개 문항을 얘기한다면 한 문항에 2분 정도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자신 한 명은 6분, 3명이면 18분이 되겠죠. 그래도 시간은 7분 정도가 남게 되고요. 시간이 7분 정도가 남게 된다면 교수님께서 이제 공통 문항 한 문항을 학생들한테 주고 답변을 하게 하죠. 자, 이때 학생들별로 각각 문항을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이냐면요. 18분까지 소요가 되지 않고 더 시간이 줄어들어서 15분이나 14분 만에 3명의 학생이 모두 발표를 마쳤다고 한다면 개개인별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통문항 하나를 한 학생별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 준비가 된 학생이 먼저 발표를 하게 되겠죠. 또 나중에 발표하는 학생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할 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면에서 공통 질문에 대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면접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아, 부산교육대학교 면접은 경청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자질의 첫 번째 덕목은 경청 아닌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산교육대학교는 누가 더 교직 수행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수한 학생보다는 교사를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성적을 확인해 보면요.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이 평균이 2.099, 최저가 3.58입니다. 다른 교육대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점수이죠. 또 지역인재 전형이 평균이 1.92이고 최저가 2.91입니다. 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아니 부산교육대학교는 전국 단위 전형인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보다 지역인재 전형이 성적이 훨씬 높은 거 아닌가.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내신 성적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적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있어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다음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1단계 성적에서 서류 성적이죠. 1단계 성적에서 평균 성적을 보면요. 초등 교직 적성자는 558.58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564.87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역 인재가 성적이 높고 전국 단위 성적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 인재보다는 전국 단위인 교직 적성자 전형이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트라인 성적을 확인해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초등교직 적성자 최저 성적이 549.65점인 반면에 지역인재의 최저점은 541.67로 더 낮은 점수입니다. 어차피 합격한다는 얘기는 커트라인 안에만 들어가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역인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라고 하는 것은 커트라인이라는 것은 한 명만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대학을 정할 때는 평균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고려해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주교육대학교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산 지역이나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등급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주교육대학교의 지역인재 전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물론 수능 최저 학력 등급을 맞출 수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교육대학교 지역인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전국 단위로 쓰는 것이 유리할지 지역인재 전형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고 학교 진로 진학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교육대학교 면접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경청하고 답변하는 부분에서 방식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면접의 변별력을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교직 적성자 전형에 대한 점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선형의 최저점이 549.65, 그 다음에 최고점이 571.64. 그런 결과적으로는 한 21점이나 22점 정도 차이가 나게 되겠죠. 21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런데 심층 면접에서는 359.34, 최고는 395점, 결과적으로는 45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단계 서류 점수의 차이가 나는 것보다 면접에서 차이가 나는 점수의 폭이 크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부산교육대학교 역시 면접의 변별력이 상당히 큰 학교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3배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면접의 변별력이 큰 부분이 있고 지역인재와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인 교직 적성자 전형의 성적만을 놓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도 차이나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나의 생활기록부가 부산교육대학교의 면접 점수를 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평균 점수만 놓고 보더라도 차이점이 분명히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그 평가하는 부분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차이는 없겠지만 평가는 학생들끼리의 상대적인 거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섬세하게 꼼꼼하게 생활기록부를 분석해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지원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서류평가 기준에서 수상 경력과 독서 시간, 그 다음에 외부 봉사활동, 자, 이런 것들은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면접을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면접에 과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좋고 미달이 됐다 하더라도 면접에 과락을 하는 학생들은 불합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그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